자, 그럼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 정차시나 어떤 저속에서 특히 N 모드로 놨을 때 진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엔진 세팅 자체가 배기음이 굉장히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엔진 때문인지 혹은 뭐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베이스가 커서 이 승차를 했을 때 계속해서 오는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베이스의 그런 진동. 그래서 제가 디젤을 탐에도 불구하고 오래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면은 조금 진동이 있더라고요. 살짝은 진동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행할 때는 아주 괜찮고요. 또 노멀 모드일 때나 에코 모드일 때 뭐 이럴 때는 뭐 일반 가솔린처럼 아주 조용하고 정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 현대가 갖고 있던 7단 건식 DCT 같은 경우는 이런 언덕에서 굉장히 울컥거림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형 8단 DCT는 울컥거림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잘 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도 살펴보면 이런 자그마한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사실 굉장히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가장 스포티한 라인이다 보니까 라인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별도의 브랜드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차는 N라인도 아니고 N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훨씬 더 단단하고 아마 일상에서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타기에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반 세단에 비하면야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만 상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부드럽다. 그래서 에코나 노멀 모드로 다니시기에는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편안한 세단과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약간은 하드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속에서도. 그런데 사실상 저속이니까 이렇게 잘 걸러내는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드한 세팅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나거나 요철이 좀 깊은 구간을 지날 때면 굉장히 좀 하드한 세팅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i30 N라인이나 i30 N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세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상 주행을 하는데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싶은 정도예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 같은 경우도 저속으로 넘으면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을 줍니다. 뭐 역시나 속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하드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고르지 못한데도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생각보다는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있어요. 자, 일반 모드에서 가속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노멀인데도 RPM을 5000까지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현대가 이번 DCT는 이를 갈고 만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노멀 모드다 혹은 에코 모드다 그래서 다른 차처럼 굉장히 얌전하게 주행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차의 에코나 노멀 모드가 다른 차의 스포츠 모드보다 조금 더 잘 달리거나 혹은 더 많이 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드를 바꿔서 N 스포츠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와, 정말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차라니.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변속을 5000rpm까지 올려서 그 다음에 변속을 해주네요. 예전에 일반 세단 같은 경우 세팅이 한 3000 근처에서는 적어도 다 변속이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출력을 잘 견디는 미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진 성능은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 벨로스터 N의 2.0 터보 엔진에 대해서 타사 모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출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비교해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적어도 이 차체를 움직이고 가속하고 평소에 타는 데는 너무 차고 넘치는 출력인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을 하고 브레이크 성능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지금 이 벨로스터 N 모델 같은 경우는 N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벨로스터 N 전용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또 별도의 옵션을 넣게 되면 4피스톤 브레이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벨로스터 N의 가속은 일반 공도에서 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고속도로나, 그것도 전혀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혹은 아예 사람이 없는 밤 고속도로에서나 제대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반 공도에서는 핸들이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 좀 납니다. 벤츠의 스포츠성이 있는 모델들을 탈 때보다도 약간은 좀 이 차의 회전 반경에 비해서는 무거운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공도 기준이겠고 아마 서킷과 같은 환경에서는 이 정도의 담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은 현대의 그 뭔가 특유의 이질감이 조금은 느껴지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고, 핸들의 감각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미션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이 현대습식 8단 D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이 잦아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7단 건식 DCT보다 무게가 자그마치 20kg이나 증가했고, 그만큼 부피도 커졌고, 그만큼 내구성도 좋아졌고, 허용 토크도 훨씬 더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대차가 전륜 구동에 탑재할 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8단 습식 DCT 덕분에 전륜 구동 자동차에도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벨로스터 N이 이 미션에 지금 2.0 터보를 달고 있지만, 곧이어서 현대가 2.5 터보를 이 미션과 함께 산타페 소렌토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은 아직도 이 벨로스터 N이 가지고 있는 출력보다 훨씬 더 많은 토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내구성만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팅이 정말 기가 막혀요. 기존에 현대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굴컥거림이나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정상적인 범위만 됐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텐데 현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벨로스터 N만의 특징인데, ELSD와 함께 또한 N-트랙 센스 그리고 N-쉬프트를 통해서 수많은 트랙 레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미션이 지금 이 차가 코너를 어떻게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가, 그렇다면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는가, RPM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시프트업을 해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기민하게 잘 반응해주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단 DCT 미션을 칭찬을 혼자 하기에는 벨로스터 N의 세팅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죠. 정말 타보면 타볼수록 놀랍니다. 자, 이제 코너를 타러 가볼 텐데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 안전성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직진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속이 한 140, 150, 200을 넘어가도 고속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당연히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차가 워낙 코너 탈출에 좋은 차다 보니까 약간 한 차선을 옮겨가면서 가속을 시작하게 되면 살짝은 휘청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세를 잘 잡아주고요. 이제 코너를 한번 감아 볼 텐데요, 벨로스터 N으로 코너를 감아 보면 이게 진짜 전륜 구동이 맞나 싶어요. 코너를 탈출하고 브레이킹을 하거나 악셀링을 할 때 분명히 전륜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앞쪽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쪽으로 감기는 느낌이 납니다. 이건 바로 벨로스터 N의 ELSD 덕분인데요. ELSD가 뭐냐 하면, 두 양쪽의 출력을 잘 배분해서 자동차가 코너를 탈출할 때 한쪽의 출력을 줄이고 한쪽의 출력을 더 줘서 좀 더 쉽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ELSD가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벨로스터 N이 생각보다 회전 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보면, 제 차가 투싼인데 투싼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인 즉슨 코너 자체에서 어떤 하드한 댐핑은 가능하나 코너를 크게 이렇게 안쪽으로 공략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저속에서는 있는데, 실제로 고속에서 코너를 잡아 돌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구동 측을 출력을 다르게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핸들은 끝까지 걸려있지만, 코너를 잡힌 상태에서 악셀링을 더 밟아보면 오히려 코너가 안쪽으로 감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로스터의 코너링은
정말 예술입니다. 전륜인데 이렇게 후륜구동차가 있기 없기? 그 다음에 연비 같은 경우는 시내만 주행할 경우에는 한 5km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4.9, 5.1, 5.2 뭐 한 요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을 좀 했다 그러면 1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비 운전을 하면 12, 13 정도 나올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반반 정도 주행하고 고속도로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을 때는 10 정도를 상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연비 가지고 타는 차는 아니죠. 자, 그래서 벨로스터 N의 종합적인 주행 평가를 좀 해보자면, 뭐랄까, 너무 흠잡을 데가 없다? 거의 뭐 완벽하다? 현대차한테 제가 완벽하다는 표현을 쓸지 몰랐는데 정말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ELSD와 트랙 시프트, 어떤 이 미션의 세팅까지 코너링을 함께 공략하는 이 모습이, 코너링 자체도 좋지만 차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고 거의 뭐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서 해주는, 그게 정말 최고네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벨로스터 N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걸 공도에서 느끼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적어도 서킷 같은 곳에서 완전히 극한 상황이 돼봐야 이 친구의 진가를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한 저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돈만 있다면 당장 구매하고 싶네요.